1월 19일 국내 농구 배구 해외 축구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추천픽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웰링턴 최근에는 멀티 실점이 늘어나는 등 시즌 초반에 이어갔던 수비력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스9 전술로 양 측면의 공격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자와다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현재 멜버른 빅토리 전방에는 공백이 꽤 크게 생긴 상황이라서 웰링턴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옵션이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멜버른 포르나 롤리의 이탈이 상당히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수비는 센트럴 코스트의 맹공에 잘 대응했지만 포르나 롤리가 업자 득점이 한 골에 그치는 모습. 현재 포르나 롤리가 호주 대표팀에 차출된 영향이 있기는 한 상황인 듯. 13골로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팀이 기록한 25골 중 절반 넘는 골을 넣은 선수의 이탈은 당연히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 선에서 화력 손실을 어느 정도 메워주고는 있기는 합니다. 코멘트 멜버른 빅토리가 우세한 상황은 아닐 듯합니다. 일단 포르나 롤리의 이탈로 인해서 전방에서의 화력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 이 선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있지만 팀 득점의 절반이 넘는 수치를 책임지는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멜버른 빅토리의 밸런스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웰링턴 승 2.5 오버. 시드니 FC 화력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난 경기 3골을 집어넣는 모습. 하지만 애들레이드의 화력에 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결국 로드웰과 킹이 동시에 이탈한 영향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뉴캐슬 제츠가 XG값은 적지만 오히려 원정에서는 무득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화력을 잘 유지하는 편이라는 점은 퍽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 제츠 화력에서는 크게 꾸릴 것이 없는 상황이니 물론 원정에서 약점을 보여주는 이유는 경기당 2골 이상은 8경기 17골을 실점하고 있는 빈약한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나마 웨스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는 무실점 승리를 기록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리그 안에서 최하위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코멘트 오버를 픽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뉴캐슬 제츠가 원정에서 약하다고는 하지만 득점력에서의 꾸준함은 원정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시드니도 로드웰과 킹의 이탈로 인해서 수비진 상황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승무패나 핸디캡은 추천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듯. 추천 배팅 무승부 3.5 오버. 부산 KCC DB 상대로 경기 내내 접전을 가져갔지만 분패했습니다. 동점을 만들고 나선 마지막 수비 포지션에서 상대 야투 시도를 잘 막아냈지만 세컨 리바운드를 내줬고 결승 3점포를 허용했습니다. 라거나가 벤치에서 나와 풀타임 가깝게 뛰며 28득점 15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허웅과 정창영 등이 잘해줬기에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야투 난조로 인해 이승현을 길게 쓰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창원 LG 전반기를 4위로 마쳤습니다. 마레이의 믿기 어려운 2라운드 활약을 앞세워 2위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3라운드 이후로는 다소 버벅거렸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몇 경기를 쉰 마레이가 돌아온 이후로는 다시 선두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도와 OTT 스타 이관희 등 베테랑들도 역할을 꾸준히 하기에 후반기에는 더 좋은 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코멘트 부산 KCC의 승리를 봅니다. 송교창이 사주 진단을 받았기에 다음 달 초까지는 출전이 어려운 홈팀이지만 최준영이 4번으로 나설 수 있고 양홍석 상대로 사이즈의 우위를 살릴 것입니다. 또 마레이를 상대할 라거나가 탄탄한 상체를 앞세워 골 및 리바운드 싸움을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백코트 생산력에서는 KCC가 뒤지지 않기에 승리를 노릴 만합니다. 추천 배팅 부산 KCC 승 163.5 오버. 안양 정관장 후반기 첫 경기에서 손호에 패했습니다. 올스타전에도 출전한 멀로가 검진 결과 다시 부상이 발견되며 교체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홀로 나선 카터가 32득점을 기록했고 최성원과 이종현 등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는데 벤치 득점이 8점에 불과했습니다. 아반도를 비롯한 부상자들의 이탈로 인해
벤치가 헐거워진 게 아쉬웠습니다. 서울 삼성 리그 최하위 팀인데 크게 반등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희석 감독이 팀을 떠나고 대행으로 나서는 김효범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전반기 마지막 여러 경기를 결장했던 코번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원석이 코뼈 부상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백코트의 기대감은 여전히 떨어집니다. 코멘트 정관장의 승리를 봅니다. 삼성은 길게 휴식한 코번이 이 경기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이원석도 마스크를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 밑에 우위를 가져갈 수는 있어도 스윙맨 포지션에서 득점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최성원과 배병준이 외곽에서 3점 슛으로 득점에 가담할 수 있고 외곽이 좋은 카터가 상대 빅맨을 골 밑에서 끌고 나올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안양 정관장 승 164.5 오버. 하나원 큐 수요일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패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7개 포함 골밑 대결에서 밀리지 않은 양인영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부진했습니다. 썸 상대로 잘했던 신지연과 정혜림 등의 야투가 터지지 않았고 추격할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KB 손해보험 후반기 첫 경기에서 라이벌인 우리은행을 제압했습니다. 원정이었고 상대의 거친 수비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허예은이 볼 핸들러로 나서 경기 조율을 잘했고 박지수의 골밑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사상 첫 전 라운드 M에 도전 중인 박지수가 본인의 월등한 사이즈를 잘 활용하고 있고 강희슬과 허예은의 지원도 확실하기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코멘트 KB의 승리를 봅니다. 하나원 큐가 이번 시즌 썸에 강점을 보이며 4강을 노릴 전력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KB와 우리은행 등 양강 상대로는 전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인영도 박지수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강희슬과 허예은의 외곽포도 살아난 KB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하나원 큐 승 128.5 언더. 삼성화재 주중 경기에서 대한항공에 셔사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원맨쇼를 펼친 요스바니가 31득점을 57%의 성공률로 기록했지만 다른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호와 김우진 등 아웃사이드 히터 듀오의 득점은 10점에 불과했고 중앙에서도 속공으로 득점해준 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브 득점이 줄어든 점도 아쉽습니다. 우리카드 4연패를 당하며 2위권 팀들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한전전에서는 3세트까지 앞서며 연패를 끊어내나 했지만 4, 5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마테이가 범실 6개만 저지르며 26득점을 올렸고 김지한이 62%의 성공률로 17점을 기록했는데 서브에서 뒤졌습니다. 김지한과 한성정이 하나씩 득점을 기록했지만 2대9로 뒤졌고 오재성과 김영준의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코멘트 우리카드의 승리를 봅니다. 삼성화재는 화요일 경기 이후 이틀의 휴식 이후 바로 경기에 나서기에 우리카드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뒤집니다. 국내 선수들의 중앙 파이프와 퀵오픈 타점이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지한이 살아난 데다 한성정이 마테이를 지원할 우리카드가 경기를 지배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우리카드 승 185.5 오버. 페퍼저축은행 도로공사 원정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연패가 16경기로 늘어나는 등 최악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이를 못 맞춰주는 이고은과 길이에 문제가 있는 박사랑이 모두 부진한 세터 불안이 크고 리베로 포지션은 리시브와 디그 모두 강점이 떨어집니다. 연타 비중이 늘어난 박정아는 수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현대건설 지난 주말 경기에서 정관장을 완파하며 2위인 흥국생명과의 승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의 높이에 고전하며 리드를 허용했지만 바로 반격에 나섰고 셔사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김다인이 중앙 속공과 퀵오픈, 후위와 시간차 등을 적절하게 섞으며 팀 공격을 주도했고 위파이가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면 질 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멘트 현대건설의 승리를 봅니다. 페퍼는 그나마 할만한 도로공사 상대로도 완패를 당했는데 내용도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야스민은 세터와의 호흡 문제로 타점을 살리지 못했고 박은서는 벽치기 공격 일변도입니다. 이다현과 양효진이 중앙의 높이를 확실하게 가져갈 것이고 모마와 위파이가 쌍포를 가동할 현대건설이 완승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 169.5 언더. 이라크 라시드의 결승골과 후세인의 추가골이 터지며 인도네시아를 잡았습니다. 선제골 이후 상대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위기도 있었지만 이번 대회 다크호스답게
좋은 첫 경기를 마쳤습니다. 알 암마리와 라시드 등 그들이 자랑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나틱의 수비라인 지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조별예선 첫 경기에서 망신을 당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독일과 튀르키예 등 유럽의 강호 상대로도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며 승리했고 우승 후보 1순위로 평가받았는데 베트남에 2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자랑하는 미나미노와 우에다 등이 골을 기록했고 엔도와 모리타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코멘트 일본의 승리를 봅니다. 이라크는 평가전에서 만난 한국전처럼 강호인 일본 상대로 템백 비슷한 수비 축구로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알리와 바이시 등 역습 능력이 좋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90분을 버티긴 어렵습니다. 모리타와 엔도의 중원 장악 속에 이토주냐와 미나미노, 우에다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일본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일본 승 2.5 오버. 베트남 일본 상대로 선전했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딘박과 팜뚜어나 이에 연속골이 나오며 경기를 뒤집었는데 그 후 연속골을 허용했습니다. 트루시의 감독 부임 이후 그다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최강 일본 상대로는 선전했습니다. 타이손과 응구엔 투아난이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기회를 만들었기에 이 경기도 선전이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이라크에 패했기에 이 경기에서 또 패하면 탈락이 유력합니다. 때문에 동남아시아 라이벌인 베트남 상대로 무작정 라인을 내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가장 신뢰받는 공격수인 페르디난을 중심으로 스트라윗과 사유리 등 해결할 수 있는 전방 자원들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코멘트 베트남의 승리를 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스나위와 아라한 등 빠른 발을 앞세워 상대 측면을 허물 윙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인도네시아보다 공격 전개에 더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투아난이 중원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고 팜투어나이와 반트롱 등이 해결할 베트남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베트남 승 2.5 오버. 세네갈 감비아를 완파하고 우승을 향한 첫 발을 잘 내딛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마르세유의 중앙 미드필더인 파페게에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에는 카마라의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슈퍼스타인 만의 골이 없었지만 디알로와 사르 등이 상대 수비를 잘 몰고 다닌 사이 3선으로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골키퍼인 맨디를 비롯해 쿨리발리와 디아타, 야콥스 등이 버틴 수비는 90분을 안정적으로 버텨냈습니다. 카메룬 첫 경기에서 기니와 비겼습니다. 상대의 퇴장이 나온 전반 인저리 타임 이후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며 동점골을 만들었는데 그 후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캄비와 응쿠두 등 선발로 나선 선수들 외에도 보데글림트의 공격수인 모움 바그나까지 골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세네갈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코멘트 세네갈의 승리를 봅니다. 카메룬은 나폴리의 중앙 미드필더인 앙귀사가 대표팀에서도 중원을 이끌었지만 케멘이 부진하며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게에와 디알로가 중원을 책임질 세네갈이 경기의 주도권을 줄 것입니다. 마네가 개인 능력을 앞세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사르가 지원할 세네갈이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세네갈 승 2.5 언더. 홍콩 중앙 미드필더인 찬시우콴이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그 후 연속 2골을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전반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며 상대에게 밀리지 않았지만 전력차가 느껴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패하면 조별예선 탈락이 유력해지기에 이란 상대로 승점을 노려야 합니다. 이란 팔레스타인전에서 전반 12분 만에 멀티골을 터뜨리며 팔레스타인을 완파했습니다. 안사리 파르드와 카릴자데의 골이 나왔고 아즈문도 뒤늦게 팀에 합류해 골맛을 봤습니다. 타하레미와 자한바크시 등 유럽의 좋은 클럽에서 주전으로 뛰는 공격수들의 골이 없었음에도 대승을 거둘 정도로 다른 선수들의 마무리가 됐는데 일본, 한국과 우승을 다툴 전력임을 자랑했습니다. 코멘트 이란의 승리를 봅니다. 홍콩은 최전방에 나설 푼푸이인과 안영가 등이 상대 최후방 수비라인을 압박하는 수비축구로 자이언트 킬링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탄천록과 찬시우콴 등이 나설 중원이 에자톨라이와 고도스 등 이란의 중원을 저지하긴 어렵습니다. 전력의 확실한 우위 속에 이란이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이란 승 2.5 오버. 엑셀시오르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며 무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리그 전승으로 선두를 질주 중인 호벤을 상대로
교체로 들어온 산체스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룩대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떨어진 분위기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기에 페럿과 람프로우 등이 답답한 플레이를 이어가면 부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헤렌벤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원정에서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즈볼레 상대로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윙어로 나선 타이리와 누 넬리 등이 골을 터뜨리며 원정 승점을 견인했습니다. 많은 팀들이 노리던 브루어스를 비롯해 하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을 빼앗기지 않았기에 후반기에는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헤렌벤의 승리를 봅니다. 엑셀시오르는 주중에 흐로닝언 상대로 네덜란드컵 일정이 있었습니다. 홈 연전이긴 하지만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떨어지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고 나서는 경기에서 웨일마크와 타히리가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브로어스가 경기 조율을 해줄 헤렌벤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헤렌벤 승 2.5 언더. 인터밀란 지난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팀으로 이번 슈퍼컵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냐의 패에 탈락했기에 우승 도전에 실패했고 슈퍼컵 우승을 노립니다. 지난 주말 리그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비롯해 튀랑의 활약으로 몬차를 대파했는데 이 경기에도 그때의 라인업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안데르송의 결승골로 승리하며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세리에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 시즌은 부진한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4위인 피오렌티나에 승점 1점 차로 추격한 6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들에게 마지막 패배를 안긴 인테르를 만나게 됐습니다. 임모빌레를 비롯해 부상자들도 돌아왔기에 리벤지에 도전합니다. 코멘트 인테르의 승리를 봅니다. 라치오는 가바론과 길라, 마루시크 등 이번 시즌 잘해주는 최종 수비가 있습니다. 로벨라와 알베르토는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누글루와 바렐라 등 세리에를 넘어 이번 시즌 전 유럽 최고의 중원을 보유한 인테르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라우타로의 확실한 마무리도 있을 인테르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인터밀란 승 2.5 언더. 마인츠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볼프스와 비겼습니다. 홈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실반 비드머의 동점골이 터졌고 후반을 압도했는데 승리까지는 한 발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안컵 출전차 팀을 비운 이재성의 공백을 파펠라와 버크하트 등이 메웠고 코흐의 중원 존재감도 뚜렷했습니다. 오니시 우가 마무리만 잘해준다면 강등권 탈출을 기대할 만합니다. 우니온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챔스 출전을 비롯해 2020년대 초반 분데스리가에서 강팀으로 군림했지만 리그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반등의 신호타를 쏘았습니다. 세페르와 카우프만 등이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며 팀의 힘이 됐고 레이트와 노후의 수비도 살아났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마인츠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니온이 90분 내내 탄탄한 수비로 상대를 막아낼 것입니다. 마인츠 역시 폴란트와 베렌스 등 한방에 있는 우니온 공격수들의 역습을 막아내기 위해 무작정 라인을 올릴 수는 없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추천 베팅 무승부 2.5 언더. 썬덜랜드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2위인 입스위치에 패하며 무패 행진이 끝났습니다. 13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에 도전하는 클라크가 강팀 원정에서 다시 골맛을 봤지만 승점 추가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네일과 에콰 피에르가 나선 중원이 경기 내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클라크와 바의 최전방 움직임도 위협적이었습니다. 헐시티 최근 리그에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블랙번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당하며 4위권 추격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FA컵 재경기를 치렀기에 체력상으로 상대보다 좋지 않습니다. 코넬리와 트윈을 비롯해 시즌 내내 풀타임 가깝게 소화 중인 핵심 자원들이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하기가 부담입니다. 코멘트 썬더랜드의 승리를 봅니다. 원정팀은 파비우 카르발류와 슬레이터 등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경기를 이끌어갈 볼란치 듀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경기 내내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공격 숫자를 늘릴 썬더랜드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클라크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썬더랜드 승 2.5 언더.
알라베스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세비야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하위권 대결이 매우 치열한 날이 가기에 중요한 승점 3점이었습니다. 레알과 지로나 등 리그 선두권 팀들에 분패하긴 했지만 소시에다드와 세비야 상대로 승점을 따냈고 코파 델 레이에서도 잘해줬습니다. 키케와 오모 로디온 등 최전방 공격진 외에도 비센테와 솔라 등의 측면에서 기회를 만들었고 게바라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카디스 주중에 코파 델 레이 16강 일정을 치룬 알라베스에 비해 일정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시즌 내내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최악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홈에서 4골을 내주며 완패했는데 카르셀 렌과 에르난데스가 나선 측면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전혀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코멘트 알라베스의 승리를 봅니다. 카디스는 강등권에 처져 있기에 원정에서도 수비적으로 막아내는 축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넴의 테리오와 알카라즈 등 중앙 미드필더 진이 라인을 올려 경기를 운영할 텐데 원하는 대로 경기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키케와 오모 로디온이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확실하게 처리할 것이고 리오자가 측면을 허물 알라베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알라베스 승 2.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텔레그램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